오늘의 주요 뉴스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추가 소식이 더 있었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다는 그 내용도 있었죠. 국방비 증액 요구를 이제 우리가 먼저 받아들인 건데 안보 의제 가운데 비교적 좀 수용 가능한 그런 사안을 전략적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굵직한 외교 일정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방미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우선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장된 우리의 국립현충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서 헌화하면서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했고요. 필라델피아에서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자주독립 사상을 널리 알린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에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 조선소를 찾았어요. 여기는 이제 조선협력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앞서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1,500억 달러,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미국 조선업에 우리 조선 기술을 전수하는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한화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필리 조선소는 이제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의 기반이 될 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과 미국의 조선업이 소위 말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소 시찰 일정을 끝으로 해서 이 대통령의 앞선 방일 일정까지 포함해서 3박 6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홀대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지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공군 1호기가 앤드루스 공항에 도착했던 지난 25일에 그 애비 존스 국무부 부의전장이 이 대통령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전장이 아니라 부의전장이 나오면서 홀대론이 불거졌던 거고 또 숙박 관련한 이슈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통상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들이 머무는 공식 영빈관 블레어하우스가 아니라 호텔에 머무는 걸 두고 의전 홀대 논란이 벌어졌던 겁니다. 앞서 그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방문했을 땐 블레어하우스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뭐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가 된다. 심상치 않은 외교 기류를 보여준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면서 좀 이 대통령이 첫 한미회담에서 홀대를 받았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던 겁니다. 대통령실 입장은요?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이 숙소 같은 경우에는 블레어하우스 정기 보수 공사로 인해서 인근 호텔로 이동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영빈관격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니라 이 호텔에서 묵은 이유를 밝힌 거고요. 또 이 대통령이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사전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왔던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전후 설명을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비서실장 한라인 구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순방 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동행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현안을 챙기는 게 관례였는데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 앞두고 강 실장이 미국을 먼저 갔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강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한미 통상협상 이후에 양국 대통령 회담을 준비하면서 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와일스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2주 전부터 그 만남을 추진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비서실장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담 직전에 논란이 됐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있지 않습니까? 뭐 숙청이나 혁명 뭐 이런 글 논란을 해소하는 데에도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소통 채널이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실장이 회담에 앞서서 백악관에서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하고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내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어요. 네, 앞서 김 씨 측이 건강 문제 때문에 오늘 출석하기 어렵다면서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예. 특검이 내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때는 이제 앞서 마치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중기 특검팀은 이번 주 금요일에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기소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김 씨를 기소한 이후에 특검은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이나 나토 3중 귀금속 전달 의혹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과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예. 3대 특검 수사가 이제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전 10시에 예. 진행이 됩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고요. 예. 최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지금 결백하다면서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또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윤영호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권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무더기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권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결국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또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전성배 씨에게 통일교 인사가 총선 비례대표로 공천받기 힘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김건희 씨 조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특검팀 내란 특검팀도 얼마 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네. 그 영장에 보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지금 적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련 수사도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세 차례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결론 내린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상 덮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쟁점이 무엇인가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여요.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하지만 특검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전해주죠.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20%포인트 넘게 밀렸거든요.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 80% 비중을 차지하는 당원 투표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한 2천여 표 차에 불과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요. 예. 판사 출신의 재선 장동혁 신임 대표는 한때 한동훈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면서 짧은 정치 경력에도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고요.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라는 슬로건으로 제1야당 대표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확정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친윤 반탄 색채가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야의 극한 대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여 강경 투쟁에 무게추가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 많아요. 장동혁 대표는 취임 직후에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에 사활을 걸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허니문 없이 곧바로 반정부 강경 대여투쟁을 선언을 한 건데요. 예. 물론 뭐 아예 협치의 문을 닫아둔 건 아니에요. 당대표 후보 시절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연락을 하겠다고 했고 또 당선 뒤에도 누구든 만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단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라고 힘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맞출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일단은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래요. 또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그 CCTV 자료 열람하기로 했잖아요. 네, 언제죠? 그렇죠. 이게 어제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다음 달 1일입니다. 아, 그래요? 다음 달 1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맞네요. 다음 주 예. 월요일에 열람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랑 특검의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을 열람을 해서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다라고 그래요.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망신주기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다라면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고요. 이 CCTV 영상 공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법사위의 영상 열람 이후에 민주당은 대국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예. 그 대국민 전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정성우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 장관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이라면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거기에 따른 여러 법률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국회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이슈 인터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